네. 잘 보이고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처리팀 발표자 이희재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Big Data Set Can Synthesizing ImageNet with Pixel-Wise Annotations라는 논문입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테틱 데이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가트너라는 곳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올해 2022년 주목할 기술로 제너레이티브 AI가 언급되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리지널과 비슷하지만 똑같이 따라하지는 않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떠오르고 있는 분야입니다. 신세틱 데이터로는 왼쪽과 같이 어떤 물리 엔진을 사용해서 렌더링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오른쪽 같이 어떤 겐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뭔가 이미지를 생성해낸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셋 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빅데이터셋 겐이 아니라 데이터셋 겐이라는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두 논문 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똑같고 그냥 어 살짝 스케일업만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봐도 충분히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1 번, 2 번이 나눠져 있긴 한데 사실 크게 3 단계로 나눌 수 있고요. 일단 데이터셋 겐을 학습하는 부분과, 그리고 데이터셋 겐으로 인제 신thetic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원하는 태스크의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셋 겐을 학습하는 과정을 쪼끔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이미지 대상이기 때문에, 네, 이미지를 생성하는 겐 모델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그 겐의 제너레이터를 이제 생각을 해 보면은 입력으로는 랜덤 레이턴트 벡터 G가 들어가고, 출력으로는 이 제너레이터를 학습할 때 뭐 봤던 이미지들과 비슷한 어떤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제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를 사람이 어노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실제 이미지를 어노테이션 하는데, 얘는 인제 괜히 생성한 이미지를 어노테이션 한다는 것이 쪼끔 특이합니다. 그래서 방금 본 제너레이터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과 이 제너레이터 뒷부분에 레이블 브랜치를 하나 만들어서 방금 사람이 어노테이션한 이 마스크를 가지고 이 레이블 브랜치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 브랜치의 입력은 겐 제너레이터의 이제 중간 피처들을 입력으로 받고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지 않고 이 중간 피처들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 브랜치의 타겟을 이제 마스크로 해서 이 브랜치만을 학습을 합니다. 이때 이 겐 제너레이터 부분은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네. 이게 그냥 전체적인 과정이고요. 이렇게 학습된 데이터셋 겐을 가지고 인제 무한한 이미지와 이 레이블 페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 데이터셋 겐에서 인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어떤 그냥 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 가 뭐 이 겐들에 대한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셋 겐에서 는 스타일겐을 사용을 했는데, 이 스타일간은 기존의 입력이 하나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그냥 샘플링 됐기 때문에 어떤 피처들이 좀 인탱글 되어 얽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안경을 쓴 사람을 생성을 했을 때 그 안경만을 제어할 수 없고, 안경을 바꾸게 되면 아예 성별이 바뀌기도 하고, 뭐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인탱글드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가는 그거를 쪼끔 해결하고자 인제 랜덤 레이턴트 G를 그대로 입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니어 매핑을 통해서 원하는 스타일 개수만큼 랜덤 벡터를 생성을 해서 이 사이사이에 넣어 줍니다. 인제 좀 하이 레벨 피처 단에 들어가는 스타일은 인제 이미지의 굵직굵직한 뭔가 특징들을 제어를 할 수 있게 되고, 인제 출력과 가까워지는 로우 레벨 쪽으로 갈수록 머리카락의 굵기나 색깔 그런 것들이 인제 제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 제너레이터의 중간 피처들이 어떤 그런 시멘틱한 정보를 잘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 데이터셋 겐에서는 인제 빅 겐을
사용했는데요. 이거는 기존 겐이 스케일러빌리티와 스테이빌리티가 쪼끔 떨어진다는 점을 좀 개선을 했고, 겐 하면은 인제 떠오르는 게 이 오른쪽 아래처럼 아예 이상한 이미지들이 생성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트렁케이션 트릭이라는 트릭을 사용을 합니다. 이 트릭은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학습을 할 때는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그냥 샘플링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테스트 시에는 자주 샘플링 되지 않는 이 끝값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 좀 자주 샘플링 되는 가운데 값들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어떤 feasibility와 버라이어티를 좀 트레이드 오프해서 사용자가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트렁케이션 트릭을 좀 약하게 주면은 다양한 이미지들이 생성되지만 쪼끔 이런 아티팩트들이 좀 생기게 되고, 트렁케이션 트릭을 쪼끔 강하게 줄수록 다양성은 떨어지지만 인제 좀 퀄리티가 높은 이미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빅데이터셋 겐에서 VQ겐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VQ겐은 인제 트랜스포머를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까 겐에서도 인제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너무 커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VQ겐 이전 논문인 VQVA라는 논문에서 인제 언급된 거는 이미지도 사실 연속적이긴 하지만 디스크리트하게 표현이 가능하고,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인제 그냥 컨티니어스한 레이턴트 벡터들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런 VA 오토 인코더 구조의 모델에서 어떤 오버피팅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VQ겐에서는 컨볼루션과 트랜스포머를 결합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 인코더, 디코더 부분에서는 인제 CNN을 사용을 하고, 이제 가운데 레이턴트 벡터를 조작하는 부분에서는 임의로 이런 디스크리트한 코드북을 만들어서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고, 이런 각 레이턴트 간의 어떤 글로벌한 인터랙션 같은 거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학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꽤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겐들을 먼저 살펴본 이유는 이 논문에서 좀 직관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 이 최신 겐들의 제너레이터가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이 제너레이터의 중간 피처들이 풍부한 시멘틱 널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학습된 겐의 제너레이터는 이미 좋은 피처가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뒤에 레이블 브랜치를 학습할 때는 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제 이미 잘 학습된 겐과 아주 약간의 어노테이션만 있다면 이 무한한 이미지 레이블 쌍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셋 겐을 학습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논문이 어떤 리서치적인 그런 탐구를 한 것은 아니고 그냥 "겐을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 자체에 수식도 없고 그냥 이런 직관적인 설명들만 있습니다. 쪼끔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셋 겐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레이블링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 실제 데이터인 이미지넷과 이 빅겐이 생성한 이미지에서 카테고리별로 10 장씩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어노테이터가 이 리얼 이미지넷과 신세tic 이미지를 세그멘테이션 레이블로 어노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 장을 다 사용한 건 아니고 좀 좋은 거를 좀 셀렉트해서 인제 리얼 어노테이티드는 8K, 그리고 신세틱 어노테이티드는 5K 해 가지고 8,000 장, 5,000 장을 만들었고요. 이 데이터로 인제 데이터셋 겐을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인제 빅겐 심이랑 BQ겐 심은 이 학습된 데이터셋 겐으로 생성한 이미지 어노테이션 페어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개수를 생성을 해냈고요. 그리고 뭐 뒷부분은 크게 그냥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이미지 퀄리티, 레이블 퀄리티를 리얼과 인제 신세틱과 비교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신세틱이 쪼끔 더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겐을 사용하다 보니까 앞서 인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트릭을 쓰지 않으면 이런 이상한 이미지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빅겐을 쓸 때는 앞서 말씀드린 트렁케이션 트릭과 그리고 이미 학습된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해서 컨피던스 스코어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컨피던스 스코어가 뭐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으면은 인제 이미지를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우 적은 이미지를 가지고도 레이블 브랜치를 학습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레이블링을 쪼끔만 했기 때문에 레이블 브랜치를 하나만 학습을 하면은 이게 오버피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16 개의 헤드를 만들어서 앙상블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헤드 간의 언설천티를 구해서 또 필터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VQGAN을 사용할 때는 뭐 뉴클러스 샘플링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똑같이 이런 이상한 이미지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레이블 브랜치인데, 이 부분은 인제 논문에서는 피처 인터프리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빅겐의 제너레이터 구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처 인터프리터의 입력으로는 이미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제너레이터의 중간 피처들이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이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되게 됩니다. 딱히 리서치적인 논문이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특별한 언급이 없고요. 그냥 "이런 구조를 사용했다."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 걔네 목적 자체가 어떤 태스크를 하는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뭐 전략이라고 할까요? 뭐 온라인 샘플링, 오프라인 샘플링이 있는데, 오프라인 샘플링은 그냥 데이터셋 겐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왕창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계속 학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샘플링은 트레이닝 하는 중에 그냥 계속 생성을 해서 모델이 똑같은 데이터를 인제 2번 보지 않게,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계속 보게 해서 학습을 한 것입니다. 예상하다시피 인제 온라인이 당연히 성능이 더 잘 나오고, 그 대신에 인제 온라인은 학습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실험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아, 네. 일단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똑바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기존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개인 네트워크에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붙였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맞는데 혹시, 네. 이 레이블 브랜치는 막 뭐 딥랩처럼 아예, 그러니까 엄청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 엄청 큰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뭐 데이터셋 겐에서는 3 레이어 MLP를 사용했다고 하고, 뭐 빅데이터셋 겐에서는 방금 보여 드린 이 정도로 그냥 작은 네트워크를 사용을 합니다. 아, 그러면 혹시 제가 이미지넷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경우를 못 봐서 그런데, 네. 학습에 사용한 이미지넷에서 클래스들은 혹시 얼마나 되나요? 클래스는 똑같이 1K인데 그 기존에 인제 이미지넷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제 자기들이 그 신테틱으로 만든 데이터랑 이밸류에이션용으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논문에서 또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이미지넷 세그멘테이션의 벤치마크를 제안한다."라고 해서 아마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1K 클래스라고 하신다면은, 아까 네. 잠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8,000장 정도를 어노테이션 했다고 본 것 같거든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네. 클래스당 한 8장씩만 있어도 어노테이션이 잘 된다는 뜻인가요? 어 클래스당 500 장이요? 클래스당, 총 개수가 지금 8,000장이라는 뜻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리얼은 8,000 장이고 생성한 건 5,000 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클래스 개수가 1,000개라고 하면은, 네. 어, 클래스당 이미지랑 어노테이션이, 페어가 되어 있는 게 8개씩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건지, 그래서 네, 엄청나게 맞습니다. 엄청나게 소량으로 학습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확인 좀 하고 네, 싶어서요.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정당하게 리얼이랑 신세틱의 차이를 인제 보려면은 이미지넷 데이터에 최대한 이거보다는 훨씬 많은 거를 학 그 어노테이션을 해서 학습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뭐 워낙 많고 데이터가 워낙 많고 그리고 어노테이터도 한 명만 썼다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냥 8,000 장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더 비교를 잘하려면은 훨씬 더 많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인제 실험 부분인데요. 사실 좀 리서치적이나 그런 게 없고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이 사람들이 그냥 "해 봤으니까 됐다."라는 식이어서 뭐 딱히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는 이제 신세틱 어노테이티드 데이터셋 OK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평가용 데이터셋으로는 리얼 어노테이티드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그멘테이션 메소드로는 딥랩 V3 레지넷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세그멘테이션은 그 데이터셋 갠과는 상관이 없이 데이터셋 갠으로 생성된 데이터셋을 학습한 메소드를 의미합니다. 매트릭은 그냥 MIOU를 사용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제 빅데이터셋 갠에서 이 갠으로 데이터셋 갠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프리트레인으로 사용하고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인제 전이 학습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제 성능표를 뽑았습니다. 이 빅겐 심과 VQ겐 심은 인제 그 10만 장 레이블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인으로는 그냥 랜덤하게 하면은 이 각 태스크들을 설명드리면 좋은데 제가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더그랑 벌드는 그냥 걔 새 그 세그멘테이션 한 거고요. 이게 뭐 포어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뭐 뒤에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태스크로 실험을 해 봤는데 랜덤 이니셜라이즈 했을 때는 56.4 인데 이제 슈퍼바이즈드로 프리트레인 했을 때 82%가 나왔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프라인 샘플링이랑 온라인 샘플링 해서 이제 성능이 이 정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나 뭐 셀프도 다 비교를 했는데 인제 신세틱을 추가로 사용했을 때 더 성능이 잘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메소드에도 인제 이 신세틱 이미지를 사용을 한 게 더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사람이 레이블링한 그 2,000장 가지고 슈퍼바이즈드 한 거랑 인제 빅겐이 생성한 거 가지고 학습을 한 거랑도 비교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레이블링한 걸로 했을 때 한 이 정도 빨간 선 정도 성능이 나왔는데, 이제 빅겐으로 생성한 거는 똑같이 한 2,000장 정도 될 때는 성능이 좀 낮지만 한 10 배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인제 실제 이미지 2,000 장의 성능을 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걘 이제 무한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늘려가면서 실험을 해 봤겠죠. 그래서 200만 장까지 늘어났을 때는 성능이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백본 사이즈에서도 슈퍼바이즈드로 했을 때는 이제 이 빨간색이 성능인데 모델 파라미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뭐 증가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좀 많이 증가했다가 인제 쪼끔 살짝 세추레이션 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사용했을 빅간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넣었을 때는 이 모델 파라미터가 늘어남에 따라 그래도 좀 더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댄스CL과 그 빅겐을 데이터를 같이 써서 리트레인한 거 비교인데요. 그 수렴이 훨씬 더 빨랐다고 합니다. 뭐 최종 성능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빅겐까지 사용했을 때 인제 5,000 이터레이션에서 55% 나왔는데, 인제 댄스시에 그냥 빅겐을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이제 한 12,000 이터레이션까지 가야 한 55%가 나오는, 그래서 수렴 속도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